예,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월 3일 순서죠. 3부, 4부에 걸쳐서 주간 정치 매치로 꾸며집니다. 이 주간 정치 매치 요새는 정말 할 얘기가 많죠.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날씨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요. 이 추위를 뚫고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민수 전 대변인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 팔은 좀 어떻게 좀 네, 좋아지고 차도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역시 시간이 약이더군요. 아, 그럼요. 더구나 뭐 아직 나이가 젊으신데 금방 붙어요. 예. 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아침부터 상당히 그 TV를 많이 보셨던 대부분의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자, 이 5시간 대치 끝에 결국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중지하고 철수했는데요. 여기서 매치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매치입니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리한 시도였다. 당연한 시도였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말씀하세요. 당연한 시도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오늘 체포해서 같이 나왔어야죠. 그리고 그걸 방해했던 경호처장과 경호차장, 경호본부장 이런 사람들까지도 현행범으로 다 같이 체포를 해갖고 나왔어야 됐는데, 저는 그 지점에서 공수처가 추상 같은 법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해서 굉장히 큰 이 비판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그동안 체포 그 이전에 이미 소환 조사를 한 3번 정도 불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다음에 법률을 이게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혹은 본인이 법치주의를 강조했던 만큼 그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도 그 법을 따를 거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이 정면으로 이거를 위배하고 오히려 약간 사적 이렇게 이 공공의 어떤 인력을 사적으로 뭔가 활용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여지면서 국가가 없고 완전히 이제 조폭 집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고요. 대통령이 결국 처벌을 받아야 될 때 이 과정에서 너무나 큰 이 사법부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흥분하셔서 그런데 그쪽 팔 자꾸 쓰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김민수 대변인님. 무리한 시도가 아니라 위법한 시도였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넘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법치주의 국가고요.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에게 법이 평등해야 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법의 근거에서 항상 예상 가능한 영역이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것은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를 줘서도 안 되는 것이지만은 지금 법을 따로이 해석해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도 안 되는 것인데, 지금 분명한 것은 공수처에게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첫 번째는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사를 시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소환까지 하려고 했고, 이제 영장 발부까지 했고, 근데 영장 발부를 함에 있어서도 또 이게 상당히 위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공수처법 26조를 어기고 지금 여기에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다가 지금 이거를 영장 발부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또 영장 담당 판사는 여기에다가 지금 사실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한 결정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이 법률에 의한 결정에 지나지 않는 이 영장에다가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말까지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부분들 일관되게 지금 다 문제가 있다. 법적 절차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 공수처와 서부지법과 판사와 민주당이 정치적 결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소리까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오늘도 발언을 했지만은 정상적이고 법적인 절차가 합법적인 절차라고 하면 얼마든지 응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정치적인 수사이고 지금 잘못된 절차인 것을 알면서 응해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수사는, 오늘 지금 여기에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체포를 시도하려고 했던 것은 무리한 시도 수준이 아니라 위법적인 수준이었다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뭐 어쨌든 중지가 됐어요. 뭐 일각에선 저도 이 법을 잘 몰라가지고 근데 뭐 일각에선 그러더라고요. 이 체포에 지금 김민수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 영장에 문제가 있으면 일단 체포를 받은 후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기회가 있다. 뭐 어떤 법조에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거 뭐 확실하게 제가 모르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영장 집행이 지금 중지가 됐습니다. 이 집행 중지 이건 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이 정도 되면 대통령이 자기 발로 걸어 나와야죠. 그런데 지금 끊임없이 뭐 이것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하는 그 모습과 태도만으로도 대한민국 헌정질서 법치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깡그리 무너뜨리고 있는 지점이거든요. 그리고 김용현 국방장관 경우 검찰에서 이 구속영장을 실시를 했는데 그때도 권한 남용이지만 그 안에 내란죄로 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사법부에서 영장 청구가 됐습니다. 이번도 똑같아요. 다른 게 없습니다. 이미 사법부에서 판단을 내린 것이고 그 사법부가 결판을 내렸으니 그 가가지고 그거를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은 오케이. 그런데 지금 가지도 않고 여기서 입으로만 이렇게 따지는 것은 대통령의 자세로 너무나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영장 집행 중지가 오늘 됐는데 5시간 대치를 하다가 김건희 여사 역시도 임기 내내 역시 이 조사조차 제대로 못했습니다. 오히려 조사하러 갔다가 검찰들이 핸드폰 뺏기고 이런 일들이 발생됐어요. 근데 남편도 마찬가지 지금 자기가 대통령이니까 완전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니 이런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영장 이번에 체포 영장 나올 때 3가지를 중점적으로 이게 썼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내란 수괴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 요거고요. 2번째가 전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지가 보이질 않는다. 대통령은요 헌법 수호의 최후의 이 자거든요. 국민들과 함께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최후의 자인데 그거를 지키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사법부에서 판단에서 드러난 것이고 3번째가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이 3가지 자체가 지금 체포영장의 발부 사유인데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다 깡그리 뭉개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공수처가 명분도 있고 대의도 있는데 이거를 붙잡아오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10번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민주당이요. 참 보면은 항상 너무 아전인수예요. 입맛 따라 그때그때 해석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쯤 되면 대통령이 나왔어야 됐다. 이재명 대표는 도대체 언제 나왔어야 되나요?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데는요.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법관 기피 신청부터 시작해서 온갖 걸로 사법 지원을 했어요. 근데 지금 대통령의 이 수사 절차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니까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수사상의 절차상 하자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 집한 제언을 한 것이지만 지금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요. 1부터 10까지가 다 하자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지금 내란 외환죄가 아니면 수사가 가능합니까? 이거 소추가 불가능해요. 소추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체포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때까지 민주당이 이거를 어떻게든 수사하려고 내란죄로 엮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계엄 이퀄 내란이 아닌데 계엄은 곧 내란이다로 지금 계속해서 여론 조작해왔던 거 아닙니까? 여론몰이를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공수처가 이 내란에 대한 수사 권한 없다는 거 이제 국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직권남용으로 수사해서 지금 내란죄를 엮어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직권남용으로 수사가 가능합니까? 이거 불소추 특권이잖아요.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도 또 위법이에요. 지금 1부터 끝까지가 다 위법한 상황 절차들인데 이것을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 개인을 변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지금 계엄이라는 사유를 왜 했는지 계엄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반국가적 세력들의 이 반동이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지금 선관위에 대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민주당이 이때까지의 사법 정지 그리고 입법부 마비 행정 마비들을 시켰던 행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대통령에 대한 변호는요. 대통령 개인을 변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변호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대통령을 이때까지 신임하고 대통령으로 뽑아주었던 국민들을 변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럼 당연히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 변호에 대한 기회가 주어져야지 맞죠. 근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은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키고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변호할 기회도 제대로 주고 있지 않아요. 그냥 내란이라고 선동하다가 오늘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은 탄핵 심판에서요. 내란죄 빼달라고 했어요.
민주당이 얼마나 지금 제대로 된 기준 없이 정치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인지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다 나온다. 누구나 하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최근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이 바뀌는 형국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좀 인지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뭐 선관위 문제, 뭐 지금 그 뭐 반국가 세력 그 뭐 그런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 대통령이 좀 구체적인 뭐 증거 같은 거를 들이대면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제가 예. 선배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을요 오늘 제가 방송이 지금 몇 차례 하는데 예. 여기에 그 민주당 패널분들이 이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이때까지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 국민들께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당연히 못하죠. 왜 못하냐라고 하면 지금 대통령이 민주당이 선정선동하고 있는 건건마다 다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변호에 대한 전략이 다 노출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것인데 당당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계속해서 헌재에다가 생방송 중계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헌재에서 왜 생방송 중계를 맡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역시도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 이유를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싶은 같은 마음이라면 민주당에서 헌재에 생방송 중계를 다시 한번 요청해봐라. 예. 저는 굉장히 유감이기 때문에 이 결정을 생방송 중계 안 하는 거를 자 대통령은 이 가정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싶어한다. 단 지금 이러한 건건별로 대응하는 것은 민주당의 오히려 변호에 대한 대응 논리만 노출할 뿐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말해요. 오늘 좀 이게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경호처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경호처가 지금 내란에 어찌 보면 동조 또는 가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사전에 정리를 해줬었다면 좀 깔끔했겠죠.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금 권한대행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금 여당의 기류나 아니면 국무위원들의 이 입장과 태도나 보면 아니면 대통령실도 보면 예전에 경제수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비서실장보다 다 밑으로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권한대행 대통령의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보질 않아요. 오히려 섭정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최상목 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이 재판관 2명을 딱 결단을 통해서 임명을 하니까 막 사직서 내고 말도 안 된다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국무위원들이 그래서는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최상목 경제부총리한테 그런 걸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거꾸로 이 경호처라는 분들이 결국 헌법 7조에 보면 공무원들은 대국민 봉사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인들이 대통령 사설 경호부대가 아니에요. 지금 명확하게 영장을 들고 가서 그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국가기관의 행위, 사법부의 행위인데 그 행위를 마치 사설 경호원들처럼 그걸 막는다? 그것은 다 법 위반이 될 수 있죠. 특수공무 방해죄로 지금 이제 소환을 지금 당했는데 지금 경호처장, 경호차장 내일 아마 공수처에 출두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출두하지 않으면 또다시 체포영장 받아서 그들 역시도 체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금 꼬이고 꼬여서 계속해서 지금 이 사달을 만들고 있는데 저는 지금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계속해서 뭐 이재명 탓하고 민주당 탓하고 이걸로 지금 2년 반을 해왔는데 지금 이 국면에서 모든 증거가 다 있고 아까 무죄 추정의 원칙 하셨는데 그거는 아무도 그 범죄를 저지를 때 못 봤을 경우에 당연히 증인이나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봤을 경우에지 이거는 다 생중계됐잖아요. 전 세계에.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명확하게 있고 대통령의 지시 포고령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군홧발로 국회를 짓밟고 총을 들고 와서 유리창 깨고 들어가는 모습을 다 생중계됐어요. 이거를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지금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게요. 법을 제가 계속해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지금 비단 이번 사건뿐만은 아니지만은 법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건 대한민국 법치를 깨는 것이고 여기에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의 질서를 굉장히 흐트러뜨리는 것이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경호처에다가 두고요. 계속 공무집행 방해죄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도 얼마나 잘못된지 한번 보세요. 민주당이 지금 이 체포영장을 들어가는 것들을 막기만 해도 문을 걸어 잠그기만 해도 공무집행 방해라고 했습니다. 이건 역시도 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려면요. 이게 폭력이 있어야 돼요. 예.
협박이 있어야 돼요.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해야지 이게 성립이 되는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네 문만 걸어 잠궈도 지금 공무집행 방해죄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이야기한다고 공수처가 이야기한다고 법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서부지법 판사도 자기가 적어놓으면 법을 만드는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누가 이 사람들한테 입법권을 줬습니까? 누가 법을 개정할 권한을 줬습니까? 말 한마디면 법이 바뀝니까? 이러한 것들도 지금 법에 근거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의 계엄이 위헌입니까? 위법입니까? 이거요. 대통령의 계엄 자체를 우리가 부정한 적 없습니다. 계엄 분명히 했어요. 근데 대통령의 계엄 행위도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은 대통령의 명확한 권한입니다. 자, 이것 자체를 위헌이냐 위법이냐를 따지기 애매하니 민주당이 이때까지 내란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내란으로 지금 탄핵 소추시켰어요. 그럼 내란죄가 확신이 있다 그럼 내란죄로 지금 탄핵 소추시켰고 탄핵 심판 받게 해야죠. 오늘 민주당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탄핵 심판에서요. 내란은 빼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민주당이라니까요. 조금 불리하면 이렇게 해석하고 조금 유리하면 이렇게 해석하고 지금 권한대행한테도 지금 무슨 작태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안 된다. 그건 권한대행의 그 능력 범위 바뀌다라고 하고 있고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된다. 예, 지금 경호처를 지휘하는 건 된다. 자, 내 입맛에 맞으면 해도 된다. 입맛에 안 맞으면 하면 안 된다. 민주당이 결국에 원하는 게 뭡니까? 꼭두각시 권한대행하라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아바타처럼 움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말 안 들으면 너도 곧 탄핵 소추시키겠다. 위법적 위헌적 꼼수를 통해서. 그럼 차기의 사회부총리가 또 이제 권한대행하면 됩니까? 그 다음은요. 민주당이 어디까지 대한민국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고 하는 건지 저는 거꾸로 반문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이때까지 지금 탄핵 소추를 했던 것들이요. 탄핵 소추 근거가 없는 실체적 진실이 없는 탄핵 소추도요. 이게 지금 국가기관을 마비시킬 의도였다면 국헌 문란으로 봐야 됩니다. 이때까지요. 감사원 문재인 전 정권 감사던 감사원장 지금 탄핵 소추 시켰고요. 방통위원장 이틀 근무했는데 지금 탄핵 소추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던 수사 검사들 지금 탄핵 소추 시켰어요. 민주당이 정상입니까? 이게 국헌문란이에요. 이제는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경호처 본인들이 지금 법에 따른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지금 경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지금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군사상 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 등에 대해서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본인들이 지금 법에 근거한 본인들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을 고발 고소합니까? 민주당이 법위에 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민주당에게 입법 권한을 준 것이지 민주당에게 행정을 마비시킬 권한 사법을 마비시킬 권한 네. 준 거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부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두 분과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3부에 이어서 주간 정치 매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어떻게 그래서 이제 다시 재시도 할 거라고 보세요? 당연히 제시도 할 거라고 예. 보고요. 이게 일주일이잖아요.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6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월요일까지이기 때문에 더 다시 한번 추진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때는 이렇게까지 그냥 무기력하게 갔다가 그냥 다시 나오는 이런 정도의 모습을 안 보여줬으면 좋겠고 제대로 된 전략을 좀 갖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번에 만약에 법 집행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제목으로 다시 체포영장 또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건 지금 이 정도 모양 빠지게 저렇게 비열하고 비겁하게 자기 당당히 조사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서도 저렇게 지지자들 뒤에 숨어가지고 나오지 않는 저 태도를 보게 되면 야 정말 이렇게까지 이런 사람한테 나라를 맡겼었나? 정말 자괴감이 들 정도고 어찌됐건 공수처는 자기가 손을 댔으면 제대로 된 일 처리를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네. 이게요 자발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게 당당하지 못한 거라고 하는데 아니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당당한 행위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체포영장 나왔네. 내가 그러면 일단 체포 당해줄까? 그다음 뭐 나올 거야? 구속영장 나오겠죠. 네, 정상적인 수사가 이루어질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대통령의 지금 변호 행위는 개인 한 명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 대한민국 미래를 변호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당연히 그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본인이 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가볍게 행동해서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역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재판 지금 탄핵과 지금 이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란이 어떻게 종결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추후에요. 지금 이것을
법을 위반하면서 이러한 지금 법 집행을 하고 있는 공수처나요. 여기에 동조하고 있는 경찰들이 거꾸로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공수처장에 대한 고발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경호처에 대한 고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경호처는 지금 법에 근거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수처 지금 경찰에 대한 지금 포괄적인 수사 지휘권도 없는데 경찰을 움직이고 있어요. 이 부분도 지금 위법으로 봐야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요. 나중에 어느 쪽에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처벌이 갈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은 이러한 리스크는 경찰이나 공수처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고소고발했는데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네. 민주당은 지금 그 일부 유튜버하고 의원들을 내란 선전죄 네. 혐의로 고발을 했고 지금 국가안보실에서는 또 민주당 의원들을 그 무슨 제목인지 기억 안 나는데 무고죄인가요? 네. 고소 고발을 했어요.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아니 지금 이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적들인 거예요. 우리가 헌법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명확하게 헌법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군을 동원해서 입법부를 말살시키려고 했고 선관위를 쳐들어가서 30명을 다 잡아다가 족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고문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현직 대법관도 들어 있습니다. 고문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고문 장치가 다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를 사실상 겁박을 하려고 했었고 지금 사법부가 내린 영장마저도 권한 없는 행위라 불법이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과정에서 국민 공분뿐만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공분도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다고 봐요. 헌법재판소도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는 이게 굉장히 오래 끌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명절 지나고 전 바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명시적으로 너무나 이 생방송으로 다 중계를 받기 때문에 이 증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차고 넘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도 하나가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복수의 이 사령관들부터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똑같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에다 발포 명령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증인과 증거물들이 지금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저는 어쨌든 사필 규정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이 과정에서 지금 무슨 마치 변호를 1대1로 막 이렇게 등가적으로 똑같은 선상에서 두고 하는 거라고 국힘 쪽에서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저는 이 판결이 난 다음에 국힘이 어떻게 태세 전환할지 저는 뒤가 지금 안 보이거든요. 이게 도대체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내란범을 비호해가면서 다음에 국민들한테 다음번에 우리 계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표 주세요. 이렇게 말할 건가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일단요. 이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패널로 나오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정치인들은 더더군다나 그래요. 내란범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분 한 분 기록되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요. 지금 내란 동조행위, 내란 선전행위라고 하는데요. 이거 지금 표현의 자유를 막겠다는 건가요? 대한민국요. 북한을 찬양해도 잡혀 들어가지 않는 희한한 나라예요. 적국을 찬양해도요. 네. 여기에서요. 우리나라 태극기를 불태워도 잡혀가지 않는 희한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근데 지금 대통령의 지금 불법행위, 내란행위라고 하는 것을 아니다라고 변호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고소 고발하겠다고요? 잡아넣겠다고요? 민주당이 원하는 아까 지금 여기에 민주주의라고 해 민주공화국이라고 했는데 자유민주공화국 맞는지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거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헌법에서 자유자를 빼려고 했던 거 이런 이유 때문인가요?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는 지금 입법 독재를 넘어서 사법 독재고 행정 독재고 국민들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까지도 입틀막하는 것 수준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짜 뉴스로 선전선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고문을 하려고 했다고요?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려고 했다고요? 이거요. 한번 보십시오. 민주당이 그렇게 처음에 얘기했었던 곽종근 사령관이요. 진술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각종군 사령관 진술이 바뀌었던 건요. 휴정 시간에 박범계 의원과 접촉한 이유예요. 굉장히 지금 아주 합리적이지 않은 접촉이죠. 이거. 비정상적인 접촉입니다. 이후에 박범계 의원 입에서 수차례 통화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 중언들이 일관성을 잃은 것이고 신뢰성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이 반대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선전선동하는 것이냐. 이게 지금 이렇게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 다 오픈하게 돼 있습니까?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까? 근데 제대로 된 아직 확실하게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민주당에서 어떠한 것들 다 끄집어내면서 지금 선전선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 이런 정치가 국민들 갈등을 야기시키는 것이고 대한민국 정치를 후퇴하는 것이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 검찰의 공소장에 이미 이거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다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금 입법부의 거부권을 수십 번을 쓰면서 입법부를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린 상태고요. 그다음에 계엄이나 이런 것들을 불법적으로 하게 되면서 지금 행정부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국가기관들 심지어 군까지 지금 쑥대밭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지금 영장이나 이런 것들도 무시하고 그 계엄 과정에서 판사들을 잡아다가 족치려고 했던 그런 계획들까지 나오면서 사법부까지 지금 완전히 말살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제 장치를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수속되어 있는 행정부마저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민생이나 이런 걸 지금 도대체 이 사람들이 애민이라고 하는 게 있나? 국민을 정말 사랑하나? 도대체 왜 정치를 하지? 국민을 정말 사랑한다면 초가상관 다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을 마구마구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과연 선거 전에서 또다시 이들과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이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지 저는 앞으로 계속 궁금해지기도 하고 어쨌든 법의 심판대 위에 올라가 있으니 법의 그 심판대 위에서는 정확하게 조사받을 건 조사받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여론전만 펼치면서 법의 이 심판대 위에는 올라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실망스럽다라는 지금 말씀드립니다. 판사들을 잡아넣으려고 했다. 이거 어디에 나오는 팩트죠? 어디에 근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건데 팩트로 나온 건 이런 거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판사까지 탄핵 소추를 계획했었다까지는 팩트였죠. 그러다가 물론 검사들만 탄핵 소추시켰습니다. 자, 팩트에 근거해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아까 소장에 나온다. 소장은 공개하게 되어 있나요? 여기 증언들은 공개하게 되어 있나요? 일방적인 증언입니다. 여기에 반대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특수한 한 명 한 명들의 증언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가서는 안 된다. 왜? 아직도 여전히 민주당의 정치 공작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이하영 부지사 같은 경우는 어땠죠? 가족들과 지인들 만나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회유했던 정황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회유 작업에 대한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왜? 명확한 증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부 특정인의 증언만 나오고 있고 그 증언마저도 일관성과 신뢰성을 잃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매치 주제로 가볼까요? 두 번째 매치 들어가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독단적 선택이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한다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보는데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시 이거는 미흡한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헌법 111조 3항에 보면 국회 추천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뒤로 늦추거나 혹은 선별하거나 혹은 자기가 선택을 안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대통령한테. 그런데 자기가 그 권한 없는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위헌 불법적이다라는 얘기를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선별할 권한이 없는데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2명만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미 11월 22일 날 합의된 사안인데 이것을 자기가 자기가 무슨 권리로 이걸 합의가 안 됐다고 규정을 하죠. 이미 공문서까지 국회의장이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 명확한 팩트 그냥 공문서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이것은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하면 당연히 이것은 빠르게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사람 역시 바로 임명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어쨌든 이 결정을 내린 것이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 그나마 불완전 체제의 6명보다는 8명이 낫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뭐 이걸 가지고 또 탄핵을 한다 어쩐다 지금 한 템포 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애민 때문입니다. 또다시 최상목 경제부총리마저 저희가 탄핵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보십시오. 주가가 왔다 갔다 출렁이고 있고 외환 당연히 다 출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체포 들어가니까 환율 떨어지고 지금 주가 오르고 막 이러다가 지금 다시 철수하니까 다시 또 내리고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이 민생을 좀 돌보려고 하는 그런 취지도 있기 때문에 지금 탄핵을 또 밀어붙이지 않고 있다 이 말씀까지 드립니다. 제가요.
사실 그 이동학 전 최고를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동학 전 최고의 애민 정신은 제가 믿어요. 하지만 민주당의 애민은 믿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요. 공석인데 임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본질이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이 국회가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냐 아니냐가 본질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기 전에요. 이미 공석이 3석이 있어서 6명뿐이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탄핵 소추를 하도 남발해서요. 탄핵 심판에 올라가 있던 것만 7건에 달해요. 그럼 이 7건을 탄핵 심리라도 하기 위해서는 6명에서 국회 추천목을 올렸어야 됩니다. 근데 탄핵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 대통령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추천하라 그래도 추천을 하지 않았어요. 민주당이. 왜요? 본인들이 탄핵 소추했던 건들이 잘못된 거 본인들도 아는 겁니다. 심리하면 다 줄줄이 기각 나올 거거든요. 줄줄이 기각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감사원이나 방통이나 세워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수사 검사들이나.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때까지 헌법재판관들 추천조차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니까 갑자기 부랴부랴 3명을 추천하겠답니다. 자, 이것 자체가 지금 얼마나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무력화했었고 이거 국헌문란입니다. 이때까지. 그리고 이제서야 추천을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금 헌법재판소를 헌법재판관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명확한 꼼수인데 여기에 넘어가 주라고요. 이게 대통령 개인 한 명의 문제면 넘어가 줘도 돼요. 나라를 위한 일이라니까요. 민주당에 이게 넘어가면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헌법재판관을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국회가 추천하면 무조건 사인하라고요. 그럼 대통령의 지금 사인이 요식행위라고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헌법에는요.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은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사람들의 승인을 거쳤을 때 이 사람들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겁니다. 이건 요식행위하라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판단하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은 이 신임을 더해줘야 헌법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이걸 얼마나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에 이렇게 열을 올리는 것은 명확하게 정치적인 탄핵을 어떻게든 시켜보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지금 권한대행이 넘어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부역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만 팩트체크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헌법재판소를 좀 오해하고 계신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임명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3명 추천을 하고요. 국회가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요식행위로 국회 추천과 대법원장 추천의 경우는 그냥 요식행위로 대통령 임명 절차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달리 다시 판단을 한다? 이런 거는 권한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임명 요식행위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것이 계엄 터지고 나서 저희가 추천한 게 아니고요. 계엄 터지기 이미 이전에 훨씬 이전에 11월 22일 날 양당이 합의를 했던 사안이라니까요. 이게 4달 동안 공석이었는데 이건 민주당이 추천 안 한 게 아니라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거는 서로가 지금 서로 공방 중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3석을 추천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지금 175석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거대 야당까지 취하면 지금 193석 아닙니까? 108석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한 명을 추천하는 게 맞고 우리가 의석 비율상 우리가 좀 더 추천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요거 가지고 공방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4달 이후에 11월 22일 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합의한 대로 추천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2명 추천하기로 했고 우리가 1명 추천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얘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계엄 이후에 뭐 추천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합의는 그렇게 됐고 그 이후에 인사청문회 진행해서 추천하기로 바로 추천하면 바로 임명하기로까지 합의가 됐던 사안이라는 거 팩트체크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헌법에서 나와 있는 대통령,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의 인사권을 요식행위라는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민주당이 추경호 대표의 이야기를 하면서 합의했다라고 하는데요. 국회에서 합의가 종결되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인사청문회까지 다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표 둘이서 어떤 이야기를 했던 간에요. 공식적인 합의 절차에 이르지 않았다 명확하게. 네, 그리고 합의 절차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요. 대통령이 요식행위로서 이 사람은 돼 안 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황교안 전 권한대행 당시에요. 민주당의 대표적인 아주 의원들께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요. 여기 수많은 헌법학자들이 그래요. 권한대행이 장관급 이상에 대해서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계속해서 있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헌법재판관은 장관보다 대려 윗서열인 헌법기관이에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권한대행에게 임명해라. 이거를 강제하는 것 이건 역시도 지나치게 정치적인 것이고 이것을 한 권한대행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8명이 일단은 어쨌든 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네.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라고 보고 오늘 발표한 걸 보니까요. 일주일에 거의 2번꼴 지금 5번을 이제 확정을 해놨거든요. 날짜를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변론기일이나 이런 것들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성실하게 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성실하게 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차피 기차는 갑니다. 그러면 저는 명절이 끝나고 난 뒤에 이것이 오래 끌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명시적인 증거와 증인들이 워낙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거는 또 형사법 관련돼서도 아니에요. 그냥 헌법과 관련된 이 헌법의 이 규정을 위반했냐 안 했냐 명확하게 그걸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 걸릴 사안은 아니다라고 보고 8명인 만큼 저는 2월 이내에 이것이 분명히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전 접근하고 헌법재판관들이 정말로 신중을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법이라는 것은 정치 진영 논리 위에 있을 때 법치 국가를 유지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헌법재판관들이 정치 진영 논리에 좌지우지된다면 스스로 지금 재판관으로서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때까지 지금 계속해서 해왔던 굉장히 비정상적인 위헌위법적인 절차들이요. 이거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만 탄핵이나 지금 특검법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요. 일사부재의 원칙에 완전 위반돼서 회기 쪼개기라든지 안건 짜집기로 계속해서 무한반복했던 이런 비정상적인 행태들 이건 역시도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면 국헌문란이고 이야말로 행정에 의한 내란죄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답답한 것은 국민의힘이 적재적소에서 제때 맞춰서 공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충 넘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다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싸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민주당이 이때까지 어떤 방식으로 사법을 마비시키고 행정을 마비시키고 입법을 마비시켜 왔는지 알려라 용기 있게. 뒤에 숨어 있지 말고 이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지금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겁니다. 숨어 있지 말고 당당히 맞서야 대한민국 정치가 진일보하는 것이지 우리가 대통령 보호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체제를 보호하는 것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상설특검 이 특검 얘기인데 이 민주당 쪽에서 최상목 그 권한대행이 또 상설특검 임명 안 하면 또 이거 문제 삼아가지고 탄핵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이미 지금 문제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불법이죠. 지체 없이 임명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이행하지 않은 지금 벌써 3주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불법적인 상태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저희가 이걸 기화로 해서 탄핵을 지금 걸지 않는 이유는 여기까지 또 탄핵을 걸어버리면 또 이 민생고가 엄청나게 심각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명시적인 잘못이 있다는 건 분명하게 근거를 해놓고요. 국민의힘에서 끊임없이 민주당 탓, 남 탓 이걸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2년 반, 3년째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2023년 가을에 있었던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선거가 딱 굉장히 큰 표 차이로 거의 뭐 20% 넘게 딱 차이가 나고 나니까 20% 가까이 차이가 딱 나고 나서 지니까 그때 민주당을 욕했던 플랜카드를 다 떼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 탓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집권 2년 차고 우리가 이제 스스로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어느 순간 고무줄 튕겨 나갔듯이 다시 민주당 탓을 하고 있고 아니 계엄을 민주당이 시켰습니까? 내란을 민주당이 하라고 획책했습니까? 그다음에 탄핵만 강조를 하는데 그 탄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전의 사유들을 누가 만들었죠? 그다음에 거부권을 왜 이렇게 남발을 했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국민들 인식 속에서 평가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도
누가 봐도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끊임없이 우리가 얘기했고 글로 가면은 가시덤불 있어요. 돌불이 있어요. 넘어져요. 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얘기를 했지만 그 다 저희가 했던 거 따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자업자득의 문제이지 본인들을 성찰하지 않고 남탓만 계속해서는 전 국민의 바다에서 다시 선택받기란 매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시간이 있다면 조목조목 하나하나씩 다 반박을 해드리고 싶은데 2분 예.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상설특검 같은 경우에요. 3일 이내에 임명하게 돼 있다 하는 것은 국회에서 정상적인 절차로 여야 합의하에 상설특검이 제대로 추천됐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올릴 테니 너는 결재하라 하는 명령어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 전제가 깨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총선에서 너무나 뼈아픈 패배 맞습니다. 패배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지가 실제로 5% 차이도 안 났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의석수를 5.4%포인트. 5% 차이뿐이 안 났는데 어마어마한 의석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거 선거제의 문제일지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이것을 지금 무기로 민주당이 정말 입법과 사법, 행정까지 온갖 칼을 다 휘두르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것이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 민주당 탓 그만하겠습니다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부터 우리 당이 패배했다라고 봅니다. 민주당 탓을 잘못하는 건 해야 되는 겁니다. 탓만 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싸워서 이겼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거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지를 보고 변화를 거기에서부터 추구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입 다물게요. 우리 내부만 돌아볼게요. 변화와 혁신해볼게요. 자, 국민의힘이요. 보수 정치가 계속해서 밀리는 것은 싸워야 될 때 싸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싸우십시오. 네. 예, 뭐 시간이 이제 거진 다 됐는데 요새는 사실 오늘 그 다행스럽게 지금 들어오는 소식 보니까 그 화재에서 23분이 경미한 이 아이고, 호흡기 다행이네요. 문제 네. 이거 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새는 정말 뭐 자고 나면 이렇게 문제 발생하고 이래서 정말 겁나는데 어쨌든 그래도 2025년 새해가 밝았으니까 우리가 좀 희망을 가져봐야겠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민수 전 대변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